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국산 목재의 전 과정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고정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저는 김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내용은 2021년 12월 31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도전왕국이라는 어떤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안 보시겠죠? 잘 안 보시죠? 요겁니다. 정확한 아이디어명은 국산 목재로 생산된 단위 목제품의 분류, 코드화 및 불표준 규격화와 또 단위 목제품을 조합하여 제작된 목제품의 전 과정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고정 방안입니다. 이 내용을 부랴부랴 이제 유튜브로 컨텐츠를 제작하게 된 계기는 최근에 산불이 많이 났죠. 대규모 산불이 특히 영남 지방에 큰 피해를 줘가지고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릴 부분이 있고, 이 목재로 온실가 고정하다 보면은 당연히 목재가 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산에 나무가 타면 안 되는 산불 예방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고요. 이거는 이때 이제 요 시기에 우리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거를 정책 개발 과제로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관계자 기관에 계시든가 또 정부 또 정치권에 있는 어떤 분들이 이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이 아이디어를 좀 정책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유튜브에 올리게 됐습니다. 일반인들도 참고로 보시고요. 이거는 제가 좀 관계자들이 좀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2050년에 탄소 중립, 넷제로라고 하죠. 이것을 위한 로드맵입니다. 이 로드맵의 일환으로 이제 이 아이디어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국토의 65%가 산림입니다.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산림 자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고정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산림이라는 것은 광합성을 통해서 온실가스 고정하기 때문에 어떤 자연적이죠. 그래서 어떤 에너지가 들지 않습니다. 내용이 이제 우리가 나무를 가지고 어떤 제품, 나무로 된 목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규격화를 하자. 이 규격화를 해서 코드화 하자 이거죠. 그래서 나무는 산에 자연 상태로 놔두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나무가 자랄 때는 탄소 흡수원이 되지만 이제 자라지 않고 계속 어느 정도 이제 수령이 되면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죠. 그때는 이제 나무가 탄소 고정을 성장 안 하기 때문에 탄소 고정이 안 되고, 다만 이제 낙엽 같은 활엽수 같은 거, 낙엽 자체도 탄소 고정이 되지만 낙엽은 이제 쌓이죠. 요새 산불이 안 꺼지는 게 낙엽이 한 1m 이렇게 이상 쌓여서 화재가 나면은 이제 속불, 신부 화재로 전이 돼서 물을 아무리 뿌려도 안에서는 이제 불이 타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 되면 다시 또 재발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낙엽도 탄소 고정이 되지만 이 낙엽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아요. 또 낙엽이 썩으면은 오히려 메탄가스라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낙엽은 크게 탄소 고정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랐을 때 그 나무를
배서 그걸 태우지 않고 어떤 제품으로 뭐 목제품이라는 것은 뭐 가구랄지 목조 주택이랄지 데크랄지 하는 이러한 그 나무를 태우지 않고 나무로 계속 사용하면은 탄소가 고정되죠.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에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처음이네. 이거는 제가 항상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과 또 그 이파리에서 이파리가 있죠. 나무는 이파리에서 탄소 동화정을 합니다. 이파리에서.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전자기파,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뭐 가시광선 전자기파와 그리고 하늘에 있는 CO2, 요게 이제 반응해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떻든 이 CO2하고 물하고 반응해서 이게 탄수화물이 C6H12O6이기 때문에 6이니까 6몰이 와야 되고 수소가 10이니까 이것도 6몰이 와야 되네요. 그러면 이게 탄소가 6개, 수소가 이게 몇 개요? 12개죠, 12개. 산소가 요거만 해도 6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산소가 별도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과정에서 들어오는 게 바로 전자기파, 가시 광선입니다. 비저블 라이트라고 하는.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이게 되는데, 요게 결국은 뭐냐면은, 요게 이제 우리가 뭐라 할까요? 녹말이라 할까요? 이게 셀룰로이드로 이 나무 속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 나무는 태우면은 이제 숯이 나오죠. 그 숯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탄소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탄소는 바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탄소 동화 광합성에 의해서 자기 몸에 고정을 하는, 고정되는 하나의 그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이 흡수를 한다는 것은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성장할 때는 하다가 이제 성장이 멈추면 안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무를 베어야 돼. 베어서 태우지 말고 나무 상태로 장기간 고정하자 이거죠. 고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격화해서 고정이 쉽게끔 목제품을 규격화해서 목제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규격화하고 코드화해서 이 목제품들이 어느 정도의 탄소를 온실가스를 고정하느냐 이거를 평가 인증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인증해서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목재를 생산한 다음에 다시 이제 배면은 다시 조림하고 육림하고, 그 다음에 산불 같은 화재에 의해서 손실되지 않게끔 화재 예방이나 방제, 산불이 나더라도 진화가 되게끔 하는 그 부분, 이 내용사항이 있고요. 또 목재를 많이 쓰자, 목재를 많이 활용하고 소비하게끔 뭔가 문화적인 어떤 소비 촉진 운동도 벌이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목제품의 규격화, 그러니까 목제품이 단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책상, 이게 지금 그 목조 화단이네, 목조 화단인데, 화단의 뭐 기둥 부분과 어떤 수평재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든 규격화, 단위 하나하나가 다 어떤 단위 규격화를 해서 이거를 대량 생산하고, 또 이것들을 어떤 조립이 됐을 때 어느 정도 탄소를 고정하는지를 정량화할 수 있는 그러한 코드화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위 목제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이런 말 해도 되겠지 모르면 이케아 같은 데 보면은 가구를 사면은 조립을 주로 하죠. 조립해서. 그러니까 조립한다는 얘기는 한 구성품 하나하나가 다 단위 목제품으로 돼서 그거를 조합해서 다양한 목재 제품을 생산하겠다. 혹은 DIY로 소비자가 직접 조립해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치수와 형상에 따른 표준 규격으로 가공 생산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그만큼 생산도 쉽고 소비도 쉽고 어떤 제품을 가격도 내려가겠죠. 그래서 코드란 건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목적, 나무 종류랄지 치수, 형상, 이음 방법, 뭐 어떻게 표면 처리, 제조 일자, 탄소 고정량, 인증 기관, 인증 마크 이런 것들을 코드에서 불도장을 찍는달지 마킹을 한다 이거죠. 그걸 가지고 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위 목제품을 통해서 조립된 목제품은 이제 어떤 상품이죠. 그래서 그 상품을 해서 이제 그거를 어떤 하나의 제품으로 판매도 하고 유통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조 주택이나 또 주택의 인테리어 내외장재, 가구, 뭐 담장, 데크보드 이런 것들을 조립 목제품, 단위 목제품을 통해서 조립해서 활용하겠다,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조립 목제품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가구랄지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은 규격화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단품 목제품이에요. 이런 것도 다 하나의 탄소 고정량을 인증기관에서 평가해서 인증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재를 통해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고정하겠다 이런 얘기. 그래서 목제품 탄소 고정량 인증 평가를 물론 인증기관에서 하겠지만 어떻게 이제 하냐. 먼저 선 인증, 미리 인증하는 게 예비 인증이란 말도 썼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증을 해준다는 것은 국가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탄소 마일리지나 탄소 포인트나 아니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같은 데는 다르죠. 기업 같은 데는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에서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5억 톤 정도를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뭐 확인 안 해봤지만 연간 배출량, 그러니까 배출권이죠. 일종의 온실가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1000여 개 업체가 거기 온실가 거래제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기업마다 다 할당을 했어요. 탄소 배출권을 온실가 배출량을 얼마 공장마다 다 어떤 평가해서 할당을 무상으로 할당을 했습니다. 근데 할당된 배출량이 100이다. 근데 100인데 우리가 너무 많이 생산해 가지고 120을 썼다. 그러면 시장에서 그 차이 20만큼을 사야 돼요. 구입해야 되고 80을 썼다. 그러면 20이 남으니까 팔 수 있다. 이게 이제 온실가스 거래 제도인데 그때 이제 우리 회사가 갑자기 에너지를 많이 썼어요. 온실가스 많이 배출했다면은 그거를 시장에서 사야 되는데 돈이 드니까 만약에 근데 배출 할당된 건 얼마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그때 바로 나온 게 이제 그게 외부 사업이라고 하는데 전문 뭐냐면은 뭐 CDM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상쇄 배출권, 할당 배출권 말고 상쇄되는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다. 기업에다가는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인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리 하는 인증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목제품이 집을 짓는다. 그런데 집을 지면 그 내부에 그게 내부에 목재가 들어갔을 때 그거를 나중에 파악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매립되거나 혹은 가려지거나 외부에서 나중에 인증하기 힘든 부분은 미리
미리 내가 집을 지을 때 요 정도 목재가 들어가니까 인증기관에 신청해서 인증해달라. 그러면 그 목재가 그 집을 지에 들어간다는 것을 인증해주고 그게 미리 인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인증은, 본인증은 나중에 예를 들어 내가 집을 목조주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2년, 3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때 이거 인증받아서 내가 좀 인센티브 받아야겠다. 그럼 그때 이제 본 인증을 신청하면은 그때 이제 보여지는 목재, 집에 있는 목재가 가구도 있고 마루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보이죠. 그 목재를 다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은 미리 인증받은 걸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본 인증을 통해서 뭐 돈을 직접 주지 않지만 어떤 국가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탄소 어떤 마일리지랄지 어떤 여러 가지 탄소 포인트랄지 이건 보통 개인한테 주는 거고요. 기업은 상세 배출권을 뭐 준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인증은 어떻든 단위 목제품에서 탄소 고정력 평가 인증하기 위한 거고요. 근데 단위 목제품은 사실 단위 목제품 만드는 제재소랄지 만드는 데서 이미 인증을 받아서 하지만 그거를 이제 조립하는 것은 현장에 조립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또 인증을 받아야겠죠. 매립된 목제품은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후인증이 안 되니까 선인증을 받아서 인증을 받으면 나중에 그걸 사후에 인증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본인증 노출된 목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인증해도 다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평가 결과는 탄소 포인트나 배출권, 우리 한국 KCU가 이제 온실가 배출권이나 이런 걸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얘기죠. 상세 배출권이 되겠죠. 인증 대상은 그러니까 산림에 이게 우리가 산이 있을 때 산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자라죠. 그것도 인증해 주겠다는 얘기죠. 조림, 식목하고 조림하고 육림 어떤 나무를 길러낸 데서 이미 그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어쨌든 그것도 인증해 주겠다. 또 목재 자체나 목재로 어떤 제품을 만든 거, 뭐 단위 목제품이 됐든 어떤 조립된 거든 그 목제품의 탄소 고정량을 인증해주고 평가해서 인증해주겠다는 얘기죠. 가공 과정이나 물류, 뭐 운반, 뭐 사용, 재사용하는 그 전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인증을 해야겠죠. 그 인증 결과는 어떻게? 온실가 종합 정보 관리 체계에다가 이거 뭐 내가 그냥 이거를 만들어서 말을 지었는데 그래서 이력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해서 계속 그 인증된 그 상태가 지속되는지 아니면은 물론 인증은 본 인증이란 것은 내가 이번에 신청하면은 지금부터 그 전까지만 인정해주고 인센티브 줍니다. 후에 대해서는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내가 또 신청하면 그 사이는 또 따로 인증받아서 인센티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그 관리 체계 안에서 이력을 추적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국가는 UNFCCC라고 하는 유엔에 있는 그 기후변화 사무국이라죠. 기후변화 사무국에 보고해서 CER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권을 받을 수 있다. CER이 온실가스 유엔에서 주는 온실가스 탄소 탄소 감축량을 인정받아서 그 CER을 획득하면은 이게 다 이제 돈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목재의 탄소 고정량 분배 대상인데 이 탄소를 고정할 때 인센티브를 분배하는 대상은 일단 조림, 식목, 나무를 심고 육림, 기르는 그 과정, 산 소유주나
혹은 요새 산림조합 같은 데도 되겠고, 또 국유림은 대부 제도가 있어요. 위탁 관리하는 그런 데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재를 가공하는 제재소나 공장 같은데, 또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 유통 단계에서도 유통기간 동안에 1년 동안 그 중간에 있다면 유통하는 과정도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든 내가 목재를 우리 집이든 우리 사무실이든 우리 가게든 거기다 목재를 일정 기간 놔뒀다는 얘기는 그 기간을 우리가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니까, 목재가 존재하는 모든 곳은 다 분배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림, 육림 하는 데나 가공, 생산, 유통, 저장, 사용, 재사용 모든 어떤 그 정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평가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식목을 합니다. 식목. 여기서 이제 그 나무를 심으면은 이게 쭉 자라요. 자라면서 이 탄소가 고정됩니다. 톤씨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톤입니다. 톤. 탄소가 이 고정이 됩니다. 물론 톤씨하고 톤 CO2는 이게 어떠냐? CO2가요. 요게 12고 그 원자량이 요 O2가 32거든요. 그래서 더하면은 44이기 때문에 톤 C가 그러니까 12톤이 이거는 44가 되는 거죠. 12톤이 44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2분의 44 곱하면 이제 이게 없어지면서 톤 CO2가 됩니다. 혹은 이퀴벌런트 CO2라고 할 수도 있고 톤 CO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무가 이렇게 조그마한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자라서 아름드리 나무가 됐다. 아름드리 나무가 되면은 이게 바로 이제 탄소 고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탄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자라는 시간이 이제 10년이냐 20년, 30년이냐 성장 기간이 오동나무 왔더냐 10년? 10년 되면은 그냥 벌목해버리세요. 이게 계산해 보니까 이게 10년이면 요게 1.1 톤. 이거 같은데. 나중에 이거 나와요. 지금 이거 알 필요. 나중에 제가 이거 쭉 하면은 이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지금 이제 인트로니까. 그래서 여기서 벌목하면은 배면은 그 뒤로는 이제 뭐예요? 이 목재를 불태우면 이제 불태워버리면 다시 이만큼이 다시 이 하늘로 날아가니까 그거를 태우지 말고 고정하는데, 고정하는 기간이 길죠. 고정하는 기간이 목조주택은 한 100년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사찰은 거의 1000년 가는 사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10년이면 다 자라는데 이 고정하는 기간이 훨씬 더 커요. 이거는 흡수. 그 흡수원이죠. 그러니까 흡수가 CO2를 흡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쪽은 고정하는 건데, 고정량. 흡수량이 되고, 이쪽은 이제 고정량이 되는데, 갈수록 고정량이 일정하지 않는 것은 썩어요. 목재도 경련 변화되고, 썩으면은 이제 그만큼 고정이 덜 되겠죠. 손실이 되니까, 이렇게 이만큼이 이제 썩었다. 그래서 실제로 요 정도 고정이 되다가, 요게 예를 들어서 10년인데 이게 모르겠어요. 한 50년 후에, 이제 50년 후에 이제 목조주택이랄지 가구를 버려야겠다. 그럼 그때 이제 이만큼 50년 지났으니까, 이제 이걸 다 쓸만큼 썼으니까 이 목재로 된 어떤 구조물을
이제 해체하고 버리겠다 하면은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건데 그러나 그래도 기둥이랄지 뭐 어떤 좀 쓸만한 것들이 나와요. 그럼 다시 재사용하면서 또 이 고정이 되는 겁니다. 재사용하면 이만큼이 그러니까 이만큼보다는 적지만 이만큼이 감소했지만 어떤 일부는 또 목재를 재사용하고 나머지는 뭐냐? 이만큼은 이제 불을 태우는데 그거를 목재 우드 펠릿 있죠. 펠릿 찍어가지고 화목 보일러랄지 어떤 보일러랄지 혹은 뭐 발전소에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양도 그러니까 목재는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양도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에너지로 쓰겠다. 근데 이거 여기서는 평가를 안 해줘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법이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촉진법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바이오에너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인센티브 받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우리 지금 요 탄소 고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센티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 예를 들어서 뭐 70년 후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야 이거 완전히 끝났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만큼을 다시 또 이쪽으로 재활용. 요거는 요 영역은 재사용하는 영역이고요. 요 영역은 요거는 이제 육림하는 영역이고 요 영역은 가공 유통하는 그러니까 육림하는 데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평가를 하고 인증평가 가공 유통하는 데서도 요만큼의 이 면적에 해당만큼의 어떤 이산화탄소 고정량만큼을 평가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구랄지 어떤 목조주택이라면 요 면적만큼은 목제품의 사용에 이게 제일 커요. 이게 돈이 제일 많죠. 돈 따지면 요 면적만큼을 목재 사용하는 보유자가 이제 인센티브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재사용 할 때 이만 면적만큼 인센티브 주는 거고. 마지막 요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가서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 평가하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나올 건데 국가는 산림청이라고 제가 뭐 얘기를 했습니다. 산림청이 꼭 아닐 수 있는데 산림청은 그 나무를 기르고 숲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가지고 어떤 제품 할 때 어떤 부속처럼 단위 목제품에 대한 코드하고 표준 규격을 제정하라는 얘기죠. 그건 이따 나중에 제가 얘기합니다. 표준 규격을 코드화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요 코드를 통해서 단위 목제품을 생산한다. 이렇게 부속같이 생산을 여러 가지 합니다. 해가지고 뭐 판도 사고 뭐 여러 가지 모양 형태 다 다르죠. 그러니까 제재소 같은 데서도 나무를 자를 때 이런 거에 맞춰서 자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표준 설계 도서를 제공하자. 왜냐면은 어떤 목제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구도 표준 설계 도면이 있고요. 또 우리 집을 짓는 목조주택도 표준 설계 도서를 해서 손쉽게 우리가 목재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 하는 거고. 여기는 뭐냐면은 단위 목재부 생산해서 이거를 팔아야겠죠. 그러니까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자. 유통 플랫폼은 뭐 우선 인터넷으로 많이 하겠지만 물류 창고도 되겠죠. 물류 창고. 그래서 이제 이 목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주택이나 목조주택이랄지 가구나 뭐 기타 뭐 예술 작품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하죠. 별걸 다 책상도 이걸 뭐 이거 뭐 목제품 만들 수 있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래서 DIY나 혹은 제작 설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조업체죠. 목제품을 제조하는 개인이나 혹은 어떤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만들면은 그거를 이 목제품에 대해서 인증해 주겠다. 인증기관을 지정해서 이거를 평가해서 인증해 주겠다. 목제품에 대해서 탄소 추출량이 얼마인지를 인증기관에 인증해서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목제품에 대한 온실가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여기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제대로 그것이 온전히 고정하고 있는지 그 모니터링 그것도 인증기관에서 인증해 주는 거예요. 모니터링 하면서 평가해서 고정했다 하면 인증해 주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해체나 폐기할 때도 회수 수거에서 재활용할 수도 있고 연료로 아니면 재사용할 수도 있죠. 일부는 단위 목제품으로 다 재사용도 되고 재활용.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평가 어떤 그 프로세스다 이거죠. 그다음에 목재 생산 산림의 조림하고 육림 방제 산불 예방입니다. 그래서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산림의 조림이나 산불 방제를 위해서 민간 투자를 유인하자. 그러니까 국가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민간 투자를 유인하면은 탄소를 목재에 고정하기 때문에 왜 국산이라고 했냐면은 해외에서 들어온 목재도 많은데 해외에서 한 것은 그 나라에서 고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목재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고정하는 거를 방법론을 개발해서 그거를 또 유엔에 보고하고 UNFCC에 보고해서 우리가 그만큼 고정 감축량을 인정받겠다 국제적으로 유엔에서 그거니까 국산 목재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외국에서 들어오는 목재도 당연히 고정하죠. 그러나 그거는 외국 거기 때문에 어떤 외국에서 자기네들이 이 수출하면서 이거를 고정했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도 확인 안 해봤지만 국산 목재를 가지고 해야겠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야지 인정받지. 해외 목재 가지고 한다면은 유엔에서 인정을 뭐 해줄지 좀 복잡하겠죠. 그 산림 방제에 등 과학적 산림 관리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고 산림 자원 이용에 경제적 효과가 부상한다. 또 자연 친화적 휴식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산림을 자연 상태 놔두면은 지금 산불이 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물론 방화도 있고 실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라고 하는데 예전하고 다른 게 특히 그 온도가 이제 우리도 이제 아열대로 되면은 어떻든 그 낙엽이 바짝 마르죠. 우리 어렸을 때는 다 낙엽을 긁어냈지만 지금은 다 쌓여 있기 때문에 낙엽이 바짝 말라요. 말라 있는 낙엽에서 자연 상태로 절대 불이 안 납니다.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뭐 마찰에서 나무들이 마찰에서 불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 나무들이 마찰하면서 거기서 그 열이 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확률적으로 낮고요. 물론 벼락이 떨어져서 불이 난다. 그것도 확률이 낮아요. 왜냐하면 벼락이 친다는 얘기는 비가 올 때거든요. 비가 오는 징조가 있을 때 벼락이 쳐도 불이 나겠습니까? 물론 전에 뭐 그 고압 송전탑에서 불꽃이 나서 그거는 가능하죠. 근데 사실 이거는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건데 불이 난다는 것은 결국은 나무가 불에 붙었다는 것은 누가 라이터로 이렇게 지지지 않는 이상은 자연바람이에요. 자연바람. 착화가 된다니 착화. 그러니까 발화가 되는 온도는 거의 한 400에서 450도거든요. 400도 이상 돼야 됩니다. 근데 자연 상태에서 400도 이상 온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뭘로 납니까? 그래서 일부러 산불을 내지 않으면 산불이 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산불이 나는 것은 자연적으로 나는 산불도 있다. 그것은 햇빛입니다. 햇빛이 조리개처럼 계속 햇빛은 거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한 곳에 어떤 초점, 빛이 모아지면은 계속 온도가 올라가서 이제 발화원이 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유리병이에요. 가장 유리병. 산에 있는 유리 조각이나 유리병, 그리고 페트병. 거기 물이 들어있든 안 들어있든. 그래서 산에 있는 유리병이나 페트병에서 수렴화재라고 하죠. 수렴화재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 전문 용어입니다. 수렴 화재로 불이 날 확률이 높다. 이걸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예방하려면은 결국 산에 가서 이런 것들 회수해야 돼요. 주워야 됩니다. 쓰레기도 주워야겠지만 특히 병류, 페트병류, 유리병류는 반드시 수거를 다 해야 돼요. 앞으로 그게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조건, 일사나 어떤 그 습도나 온도 조건이 어느 게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납니다. 여러 군데서. 그거는 일부러 방화나 실화가 아니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했듯이 휴식과 힐링, 그 얘기하려고 그랬네. 그래서 이 산림은 자연 상태로 놔두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불 나면 타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산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산림은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해서 이따 얘기했지만 거기다가 이제 소방시설도 이제 설치하지만 휴식 힐링 이게 뭐냐면은 생태 호텔이랄지 또 어떤 그 생태 어떤 여러 가지 뭐 사람이 가서 휴식하고 놀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시설을. 그것은 바로 사람이 산을 이용할수록 눈이 많기 때문에 산불의 감지도 더 빨라져요. 요거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걸 해야지 돈이 나오고 그 돈을 통해서 투자가 되는 겁니다. 산불 예방에 대해서. 또 온실가 배출권 거래제, 상쇄 제도 있죠. 상쇄 배출권이라고 하는 이거를 목재 부분에서 어떤 방법론, 외부 사업 방법론을 개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어떻게 이거를 인정해 줄 건지가 그거는 이제 유엔에다 보고해야 합니다. UNFCCC에다가 그래서 유엔에서 이거 보고 이만하면은 충분히 뭐 고정이 되었구나, 아니 감축되어 있구나, 온실가 흡수가 되어 있구나 이런 거를 평가해 주면은 그게 다 CER을 받는 거죠. 국가가. 민간 투자 참여 대상자는 국유림 같은 건 대부자라는 게 대부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만큼 위탁해서 어떤 운영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산림이 있는 사람, 또 목재 관련 사업자나 산림조합 등이 이제 되겠고 참여 대상자는 또 온실가 배출권, 상쇄 배출권이 KCU라고 하는 건데 이거 확보가 필요한 기업체. 배축 할당 대상업체, 기업체고 또 투자 대상은 이따 경계구역이면 이렇게 나눠지는데 산불 방지 및 진압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소방 장비 설치, 또 산림의 관리인데 요거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산림 방제 네트워크, 산불 예방 및 진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산림 화재 안전 기준 이거는 NFS는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인데 요새는 NF PC나 혹은 NFTC 해가지고 그 국가 화재 안전 성능 기준, 국가 화재 안전 그 기술 기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산림 쪽은 없어요. 산림 화재 왜냐면은 지금 이것들은 소방청에서 소방청 얘는 소방청 고시고 얘는 국립 소방연구원의 어떤 그 공고이기 때문에 소방청 관할이죠. 근데 얘는 이제 산림 쪽은 산림청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 통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산림청. 산림이란 것은 그 소방 대상물이에요. 소방 대상물이기 때문에 불을 꺼야 돼요. 그러니까 소방청에서 불을 꺼야 되는 대상물이지만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소방 대상물은 특정 소방 대상물은 아니에요. 소방 대상물이지만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랄지 기준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소방 설비,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이 경계구역이란 것은 경계구역은 아마 저 소방에서 다 아는 거죠. 이거 경계구역별로 대부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대부를 한다면 B, C 경계구역이 있다면은 요 사이에는 방화대를 마련해서 이 방화셀 요 하나하나가 하나의 이거 전문 용어 나오면 안 되는데 방수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재가 전이 안 되게끔 한번 읽어볼까요? 능선과 구릉을 중심으로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이거죠. 지금 화재를 보면은요, 항상 화재는 산이 있으면은 그 화재가 나면 온도가 높죠. 그 플럼이라고 해요. 불에 의해서 위로 상부로 화재가 이제 산불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좀 나눠야 돼요. 띠처럼 나눠서 산을 나눠 가지고 요거를 경계구역. 요것도 이제 이래 나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하나하나 경계구역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나눠서 이게 뭐 A 경계구역, B 경계구역, C, D, E, F 이렇게 나눠서 화재가 위로 전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뭔가 여기서 어떤 그 화재를 진압하고 감지하고 하는 어떤 구역을 잡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능선과 구릉을 중심으로 경계구역 설정하고 또 경계구역과 경계구역 사이에는 방화대라고 하는 거를 설치하고 임도가 일종의 임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임도가 있어야지 어떤 불이 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또 방화대는 일정 거리마다 방화셀을 설정한다. 하나하나가 방화셀입니다. 그래서 이 방화셀 안에 이제 소방 시설을 설치하는데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스프링클러는 아니에요. 스프링클러라 부를 수 있지만 그 건물 안에 있는 뭐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아니라 이렇게 마치 어디지 바깥에 있는 스프링클러는 어때? 이게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나가면서 이게 또 돌아가는 거 스프링클러 있죠. 뭐지? 잔디밭에 물 뿌리는 이런 거나 이런 것들이 설치됩니다. 그다음에 드론을 이용한 조기 감지와 조기 화재 진압인데 우리가 드론이 요새는 이제 대세이기 때문에 물론 CCTV도 감지가 되지만 드론 감지가 되면은 바로 드론이 그 좌표로 가가지고 물을 뿌리는데 지금 그 소방 헬기는 그 물을 갖다 들어 부어 버리죠. 근데 이 드론은 그렇게 많은 물을 갖고 갈 수가 없죠. 뭐 해봐야 20리터 정도? 20리터 20kg밖에 안 되죠. 그거 가지고 가서 드론이 뿌리는 물은요, 그 살수예요. 비가 내리듯이 이제 하기 때문에 불을 끌 진압은 안 되고 컨트롤만 됩니다. 제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드론이 가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 못하지만 화재를 가둬놓고 시간을 벌 수 있죠. 그래서 소방 헬기가 와서 들어 부을 때까지 드론이 약간 화재 확대를 억제하고 확산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뭐 드론이 뭐 한 100대, 200대가 간다면은 뭐 비를 뿌려도 진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운영하기가 쉽지 않고 한 경계구역당 드론을 한 10대라면은 여기도 10대면은 여러 군데가 한꺼번에 모이면요. 10군데 100대 되겠죠. 그러니까 연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이 나면은 다 연합해서 각 그 장비를 연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통합제라고 해야지. 되기 때문에 한 100대 잘하면 200대가 와가지고 물을 뿌리면은 그걸로 진압이 될 수도 있고 진압이 안 되면 지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드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소방시설은 이제 소화수조하고 CCTV 방수, 이거 뭐냐면은 이 꼭대기에다가 소화수조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방수총, 여기다가 이제 전문 용어지만 어떤 그 질소로 이제 질소가 150기압이거든요.
질소라는 것은 이제 그 가압 수조예요. 이게 가압 수조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론적으로 150기압이면요, 이거 쏘았을 때 위로 올라가는데 이 높이가 1500m 올라갑니다.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근데 이 방수총을 사선으로 이렇게 45도로 쏘았다면은 올라가는데 한 1500, 3000m, 4000m 갈 수도 있겠죠.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당히 먼 거리까지 방총으로 물을 살수할 수 있다. CCTV에 의해서 좌표를 정확하게, 여기 이제 산마다 옆에 산도 있고 각각 여러 군데 그 감시 장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좌표를 불이 났다면 그곳의 정확한 좌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좌표를 입력해서 드론이 날아가고 방수총도 거기 쏩니다. 근데 이 방수총은 문제는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겨울에 얼지 않느냐? 물론 겨울에는 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물을 다 빼야 돼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불이 안 납니다. 불은 봄부터 가을까지 나지 겨울에는 화재 발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얼기 때문에 물을 다 빼고, 물론 이 물은 밑에서 펌프로 가pom프로 집어넣어주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그러면 사이어 미즈 커넥션이 연결 송수 설비가 돼. 송수관이 되겠죠. 송수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랄까요?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즉 소화 설비를 설치를 하자. 그럼 이 소화 설비 설치한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비가 드는, 투자비를 어디서 뽑을래? 그게 아까 말했듯이 그게 바로 온실가스 고정량. 그게 바로 인센티브를 충분히 받으면은, 물론 이 안에 뭐 여러 가지 그 생산물이 뭐 나무도 있고, 나무를 팔아서도 이게 이익이 볼 수 있고요. 나무로 온실가 고정해도 돈이 되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버섯 재배할 수도 있고 뭐 등등 그거는 뭐 여기서 얘기해 맙시다. 임산물도 있다 이거죠. 어떻든 간에 여기서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해서 아까 말했듯이 생태호텔도 짓고 여러 가지 안에 산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통해서 관광자원도 개발하고, 그 돈으로 소방시설을 해서 책임지고 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통합 운영도 한다. 각 경계구마다. 물론 한 기업이 하나의 경계구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2개, 3개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하기 나름이죠. 그리고 특히 중요한 습도 조절을 위한 미분무술. 우리가 이제 여기도 있고 군데군데 이제 그 스프링클러 돌아가는 그게 있는데, 그러나 그거는 불이 났을 때 돌아가는 거고, 불이 안 났을 때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도면을 내가 뭐 얘기하지 않겠지만, 불이 안 났을 때는 밸브가 이제 어디 걸리냐면은 미분무는 안개처럼 이렇게, 미분무는 돈 얼마 안 들어요. 미분무 하면은요, 물량도 많이 안 들고요. 이게 뿌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멀리까지 날아갑니다. 그래서 미분무 설비가 돌아가면 이때는 언제 돌아가냐? 건조 주의보가 있을 때. 습도 조절이에요. 습도 조절. 건조 주의보가 발령되면 무조건 경계구역 안에 이 경계구역 안에 수목에 대해서 미세 물분무 설비가 돌아갑니다. 뿌옇게. 그럼 멀리서 오면은 멋있기도 해요. 안개처럼 쫙. 그러면 습도가 올라가니까 불이 나겠습니까? 불이 잘 안 나겠죠. 방아셀엔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이거는 그 건물 안에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아니고요. 돌아가는 그 야외에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아까 제가 그림 그렸는데 이렇게 경계구역을 여러 개 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한번 해보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경계구역마다 여기 구역 안에 요 임도 같은 방화대를 놓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소방 그 스프링클러 설비를 놓고, 미분무 설비도 놓고 해서 이제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드론도 있고,
여기는 CCTV도 있고 방수청의 소화수조, 가압수조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압수조 방식. 왜냐면 멀리 나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런 것도 적상, 수적이라 무상, CCTV도 놓고, 뭐 여러 가지 밸브도 놓고 해서 이런 뭐 스탑을 썼다. 이거는 뭐 나중에 디테일한 것은 차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건 어떤 컨셉만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경계국이 있는데, 경계국을 둘러싸서 여러 가지 어떤 방갈로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서비스동이 있고 여기에서 여기 임도처럼 여기 이제 요 얘기를 하면 길어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자연 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붕 떠요. 이게 쉽게 말해서 공중에 붕 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이. 그래서 이제 서비스동이라는 것은 여기 뭐 식당도 있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산림을 이용해야만이 관리가 되고 투자가 되고 산불 예방과 진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붕 떠 있죠, 지금 여기 밑에 여기 붕 떠 있습니다. 이걸 뭐라 부를까? 이거죠, 그냥. 그래서 마치 그 어떤 면에서 이런 것들이 트리하우스처럼 아주 뭐랄까요, 사람들한테는 힐링이 되는 피톤치도 나오고 막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휴양을 할 수 있게끔 하자. 산림은 자연 상태로 놔놓으면 안 된다. 요번에 알겠지만 다 타버려요. 요새는 이제 더 심하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옛날처럼 강풍이 불고 이제 그래 반드시 산림은 섹터를 나눠서 경계국을 두고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대신 그걸 설치하는 자원은 여기에서 뭔가 인센티브, 이익을 줘야 돼. 탄소 배출권으로 주든, 뭐 여기서 뭐 생산물로 주든, 목재를 팔아서 하든, 뭘 하든. 근데 목재는 반드시 배에서 다시 심고 해야 됩니다. 그 정도? 수원이 여기 있네. 그래서 펌프가 있고, 해서 연결되니까 또 뭐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목재 활용 및 소비 촉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결혼할 때 그 폐물로 그 다이아몬드나 금을 하는데 다이아몬드는 탄소입니다. 탄소예요. 그래서 그럼 불에 타면은 탄소가 되고 부딪히면 깨집니다. 금은 뭐 가치가 있지만 그러니까 금반지나 다이아몬드보다 제가 나무로 된 반지를 찾아가면은 말이 됩니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지만 거기까지 제가 뭐 얘기를 못 드리고 나무로 된 어떤 목제품 디자인에서 목공예를 활성화해서 플라스틱이나 금속을 대체하자 이거죠. 그래서 나무로 된 가방, 나무로 된 뭐랄까 숟가락 젓가락, 나무로 된 의자. 우리가 울타리도 나무로 울타리를 그 철제로 하다 보니까 맨날 페인트 칠해요. 벗겨지니까 부식되니까 내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근데 만약에 목재로 그 울타리를 했다. 그거는요 오래 지나서 썩어도 운치가 있어요. 목재는요 썩어도 미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재로 하면은 굉장히 수명이 길고 관리도 별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목재로 대체하자.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구조물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쉽게 하게 표준 설계도를 많이 개발해서 다양한 설계도를 해서 집도 짓고 가구도 만들고 울타리도 만들고 데크보드도 하고 뭐 등등등등등등등 생각하면 목걸이도 하고 팔찌도 하고. 그래서 목재, 그래서 기업이나 이런 데서 주택이나 시설물을 목재를 최대한도 이용해서 하면은 기업의 이미지도 좋고 평가를 해주겠다니. 가정이나 학교도 어떻든 가구나 소품, DIY를 전부 다 목재로, 목재로 된 게 얼마 안 되더라도 평가해 줄 수 있어요. 뭐 젓가락도 많다. 뭐 집에 책상 걸상이 목재다. 또 원목 가구가 많다. 그러면 그만큼 다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목재를 통해서 온실가 고정을 하고. 그래서 캠페인을 나무를 사랑하자. 나무로 된 팔찌, 반지는 펜던트,
옷걸이, 펜던트 나무로 하면 얼마나, 나무도 상당히 멋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그잖아요. 또 수학 교구도 나무로 만들어서 막 이렇게 피타고 정리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기하학을 가리키는데 나무도 상당히 나무가 친근하잖아요. 우리 인체하고. 그래서 나무를 사랑하자. 나무를 사랑하자. 나무를 사랑하자. 내 몸에도 나무를 많이 이용하고, 특히 여성들이, 아름다운 여성들이 나무로 된 어떤 귀걸이를 하고 다닌다. 그러면 그게 뭐 가격보다도, 야, 저 아가씨는 우리 지구를 생각하고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외모도 아름답고, 내면도 아름답고, 그죠? 나무 목걸이, 팔찌, 이게 얼마나 고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하나의 문화다 이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나무에 대한 중요성, 나무의 50%가 탄소예요. 나무의 50%가 탄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숯이다, 숯. 그러니까 나무를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수록 그만큼 공기 중으로 날아간 이산탄소를 내가 고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비를 촉진하자. 그래서 디자인도 예쁘게 하고 설계도도 다양하게 하고 문화적으로 나무를 사용한 문화를 만들어서 어떻게 대응해 보자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이제 했는데 아직 얘기가 이제 인트로였어요. 얘기가 본 내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걸 디테일하게 정량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구성하고 해결하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느냐 이 하나하나를 정량화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그냥 어바웃으로 그냥 그 전체적인 거를 그냥 한번 얘기 드렸고 이걸 통해서 특히 그 산불과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부랴부랴 이걸 만들었고 특히 우리 정치권에 있든가 또 산림청이든 소방청이든 어떤 기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이거를 보시고 제 아이디어가 어떻든 정부에서도 그래도 행정안면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한 건 실수상 한 건데 좀 더 이번 기회에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대대적으로 산림자원을 재평가해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어서